네, 다음 내용 넘어갈게요. 두 번째 예제는요, 이제 상태값을 응용을 한 예제인데요. 이렇게 날짜가 이렇게 두 개 출력이 되고 있을 때, 뭐, 1일, 7일, 15일, 뭐 30일 이런 식으로 버튼 눌렀을 때 기간이 세팅되는 기능들 있잖아요. 예, 그 기능을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자, 데이트 레인지 1입니다. 자, 일단 마찬가지로 유즈 스테이트를 임포트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날짜 계산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여태까지 사용했었던 방법은 그 자바스크립트에서 제공하는 데이트 클래스를 쓰는, 그러니까 순수 자바스크립트 코드만 들고 이제 구현을 하는 방법이었어요. 근데 날짜 처리를 하는데 좀 도움을 주는 라이브러리가 day.js라고 하는 라이브러리예요. 요 라이브러리 같은 경우는 이제 리액트에서 사용하려면 yarn add day.js라고 설치를 해야 되는 라이브러리인데, 우리 얼마 전부터 리액트 프로젝트 만들 때 그 제가 배포해드렸던 스크립트 지금 사용하고 계신다면 이 스크립트를 사용하셨다라면은 여기서 이제 패키지 설치할 때 yarn add 명령 내리면서요, 여기서 day.js라는 라이브러리를 같이 설치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드렸던 파일을 사용하셨다라고 하면은 뭐 추가로 설치하실 거 없고요. 종강 때까지 쓸 라이브러리들 여기서 매번 다 깔아주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리액트 프로젝트를 직접 생성하셨다라고 하면은 이제 day.js 라이브러리 따로 깔아주셔야 되는 겁니다. 자, 얘를 사용하는 방법은요, 이렇게 임포트를 먼저 하고요. 요 예제 자체가 이제 use state를 써서 날짜 범위 선택 기능을 구현하는 건데, 일단은 요 day.js 자체가 함수예요. 얘를 출력해 갖고 이렇게 객체를 하나 만들어요. 이 객체를 만든 다음에 내가 만약에 날짜를 얻고 싶다, 네, date.format 하면서 출력하고 싶은 형식으로 잡아주시면 돼요. 네. 그럼 바로 이렇게 오늘의 날짜 값이 이렇게 떨어져요. 이거 자바스크립트로 만들려고 그러면은 이제 연어를 따로 뽑아갖고 문자를 병합해주고 뭐 별의별 처리가 다 들어가는데 그냥 이걸로만 하면 끝나요. 근데 만약에 여기에 날짜를 내가 오늘 날짜가 아니라 다른 날짜를 얻고 싶다. 오늘부터 뭐 7일 전이다. 그러면 day.add 마이너스 7 단위는 날짜. 소문자 D. 월이면은 대문 M 7개월 전. 연도면은 Y. 이런 식으로 단위를 잡아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주면은 7개월 전의 날짜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쓰라 고침 다시 해볼게요. 아, 저장을 안 했네요. 네, 7개월 전 날짜가 나오죠. 이 day.js는 화면에는 관여를 안 하고요. 이런 식으로 날짜 처리가 된 변수값만 얻어내는 기능이에요. 오픈소스 라이브러리인 거니까 원래 자바스크립트에 있는 기능은 아닌 겁니다. 근데 워낙 유명한 라이브러리다 보니까 좀 디테일한 사용 방법은 day.js라고 이제 검색을 하시면 정리되어 있는 블로그가 너무 많아요, 진짜. 잘 정리되어 있는 블로그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요거는 굳이 수업 예제로 만들지 않아도 충분히 자료를 얻으실 수 있겠다 싶어서 그냥 간단한 소개만 했습니다. 자, 얘를 사용해서요, 화면에 출력할 날짜 값을 이제 얻을 건데, 자, 이렇게 해서 얻을 건데요. 아까 우리가 했었던 거는 이 변수 안에 값을 하나만 담을 수 있었잖아요.
바로 직전에 했었던 이름하고 그 다음에 뭐 포인트 이렇게 해서 변수 딱 2개 만들었었죠. 상태값은 한 번에 하나씩밖에 만들 수 없다. 하나의 변수밖에 저장할 수 없다. 아까 그렇게 정리했었고요. 근데 여기서 꼼수를 조금 쓰면은 제이슨을 열어버리는 거예요. 스타트 데이트는 뭐 2020년 12월 01일, 엔드 데이트는 2024년 09월 오늘 21일. 이런 식으로 만들어도 어차피 제이슨 한 개니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여러 개의 변수를 만들어 주실 수 있어요. 자, 여기에 늘 값을요, 이 day.js 객체를 써서 둘 다 오늘 날짜로 잡아주겠습니다. 그럼 오늘 날짜를 의미하는 문자열이 스타트 데이트에 저장되는 거고, 또 오늘 날짜가 엔드 데이트에 저장되는 거죠. 네. 요거를 여기서 출력을 써요. mydate.startdate부터 mydate.enddate까지. 자, 그럼 실행했을 때 이렇게 날짜가 바로 출력이 되고 있는 거죠. 이제 set mydate라는 함수를 사용해서 요 둘 중에 변수값 하나를 바꿔주면 화면 출력은 자동으로 반영될 거예요. 자, 어떤 스타일인지 한번 볼게요. 밑에다 버튼들을 넣을 거예요. 먼저 이 버튼을 눌렀을 때 온클릭 이벤트가 발생을 할 거고요. 이 안에서 스타트 데이트를 오늘을 기준으로 7일 전으로 변경을 할 겁니다. 다음 여기서 이제 이벤트 처리를 위한 콜백 함수 익명 스타일로 하나 만들고요. set 일단은 상태값에 처리할 변수를 준비해야 돼요. 요 myDate 값을 일단 하나 복사를 하는 거죠. const k는 자, 이렇게 복사하시면 안 돼요. 왜냐? 제이슨이잖아요. 제이슨이나 배열은 직접 집어넣으면은 원본이 바뀌면 복사본도 같이 바뀐다 그랬죠. 근데 상태 변수의 특징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원본 변수를 절대 못 건드려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놓고 만약에 내가 뭐 k.start date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면 이거는 원본을 건드리는 거랑 마찬가지가 돼버려요. 왜냐면 배열이나 제이슨은 직접 대입하면 창조가 돼버리니까. 얕은 복사라고 정리했었죠. 그래서 깊은 복사를 해야 돼요. 자, 구조분해 쓰겠습니다. myDate의 모든 원소를 이 중괄호 안에다가 덮어 쓰고 시작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러면 이제 스타트 데이트와 엔드 데이트가 이 K라는 거에 깊은 복사가 돼요. 여기서 스타트 데이트만 바꾸겠습니다. 어떻게? 오늘 날짜 기준으로 7일이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7일 날짜요. 그리고 포맷은 아까 했었던 대로 연, 월, 일. 이렇게 한 K를 set myDate한테 던져주면 화면 출력은 알아서 됩니다. 자, 그래서 7일 버튼 눌러보면은 여기 시작 날짜가 7일 전으로 바뀌어요. K라는 변수 만들어서 파라미터로 던지고 끝낼 거니까 굳이 K라는 변수 만들 필요 없겠죠. 요거 요 안에다 통째로 넣어버려도 상관없겠죠. 자, 이런 식으로 버튼들을 늘릴게요. 자, 15일짜리 15일짜리는 날짜 계산할 때 마이너스 15로 바꿔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1개월짜리 1개월짜리는 마이너스 1 단위만 m으로 바꿔줍니다. 3개월짜리는 마이너스 3 6개월짜리는 마이너스 6 1년짜리는 마이너스 1 year.
월만 대문자인 이유는요, 소문자 m은 미니트로 가서 그래요, 단위가. 자, 그러면 단순히 상태값을 바꾼 것만으로 7일, 15일, 1개월, 3개월, 6개월, 1년. 화면의 반영이 다 제대로 되죠. 그러니까 리액트의 특징은요, 코드가 되게 짧아져요. 왜냐면 상당수가 자동화돼요. 근데 단점은 코드가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요약된 코드가 되게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앞부분에서 소개해드린 문법을 일단 빠삭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문법 정리가 안 되면은 사실 접근이 되게 어려운 게 리액트예요.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상태값이었고요. 자, 그 다음 이제 유즈 이펙트입니다. 예컨대 유즈 이펙트는 이거예요. 이 컴포넌트, 우리가 HTML을 할 때는 페이지가 자동으로 로딩될 때 뭐 그런 거를 쓰는 경우가 있죠. 마찬가지로 그렇게 이해하셔도 상관없어요. 페이지가 자동으로 로딩될 때라고 이해하셔도 되는데, 좀 더 정확하게는 리액트는 하나의 페이지를 조각조각 나눠서 관리하잖아요. 그러니까 요마만큼의 코드 조각이 화면에 등장할 때, 정확하게는 그렇게 정리하셔야 돼요. 얘가 화면에 등장할 때 내지는 화면에서 사라질 때, 이게 기본적으로 두 개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특이한 게요, 상태 변수 값이 변경됐을 때, 그러니까 어떤 변수가 바뀌었는데 그 변수 값이 변경됨으로 인해서 내가 후속 처리를 뭔가 해야 된다 라고 할 때 쓰는 게 또 유즈 이펙트예요. 기본적으로 렌더링 직후마다 실행된다라고 하는 게, 리액트가 작동하는 원리가 아까 요 변수 값이 바뀌면 화면에 자동으로 반영이 됐잖아요. 그게 얘가 실행되는 방식이요, 이마만큼의 HTML 코드를 거의 무한 루프라고 보시면 돼요. 화면에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쳐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변수값 뭐가 하나가 바뀌면 바뀐 게 자동으로 반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화면이 갱신될 때마다 실행이 되고요. 유즈 이펙트라는 함수 두 번째 파라미터 배열에 뭘 넣는지에 따라서 실행 조건이 좀 달라져요. 그래서 얘는 실행되는 케이스가 좀 많은데 쓰임새가 굉장히 많아서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별로 중요한 말은 아니지만 클래스형 컴포넌트의 컴포넌트 디드 마운트랑 컴포넌트 디드 업데이트를 합친 형태다, 뭐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보통. 근데 우리는 클래스형을 본 적이 없으니까 이 말은 제끼시고요. 자, 기본 형태입니다. 유즈 이펙트에 콜백 함수를 집어넣으면은 이 콜백 함수는 화면에 최초로 등장하거나 아니면 상태값이 바뀔 때마다 계속 실행돼요. 그러니까 시도 때도 없이 실행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거의 요거는 안 쓰고요. 두 번째 파라미터로 빈 배열을 집어넣어 주면은 얘는 컴포넌트가 마운트 될 때, 즉 화면에 등장할 때 최초 한 번만 실행됩니다. 그러니까 페이지가 열릴 때 뭔가 자동으로 실행하는 코드를 넣고 싶다라고 하시면 이렇게 넣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배열에 어떤 변수를 넣는 거예요. 상태값이나 트롭스 값입니다. 그러면 화면에 등장할 때 한번 실행함과 동시에 이 변수 값들이 바뀔 때마다 실행이 돼요. 마지막으로 컴포넌트가 언마운트, 즉 화면에서 사라질 때 실행되는 거는요, 유즈 이펙트 콜백 안에서 함수를 리턴하시면 돼요.
우리가 함수를 파라미터로 주는 거는 솔직히 해봤었죠. 근데 함수를 리턴하는 케이스는 제가 소개해드린 적이 없어요. 함수가 함수를 리턴해. 그게 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자바스크립트는 그게 돼요. 이걸 이제 클로저라고 부르는 패턴인데요. 프론트엔드에서는 제 경험상 딱 요때 한 케이스 말고는 쓰이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요것만 그냥 특수 패턴으로 기억하셔도 상관없을 것 같아서 클로저는 제가 수업에서 따로 소개를 안 해드렸었어요. 백엔드에서는 좀 종종 쓰여요. 화살표 함수로 처리하면 펑션 빠지고 여기 화살표 들어가니까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러면 요 안에 있는 코드는 화면에서 사라질 때 실행된다. 그러니까 케이스별로 코드 유형을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유즈 이펙트예요. 마이 이펙트라고 하나 만들었고요. 일단은 상태 변수를 하나 준비를 할 거예요. 상태 변수를 준비할 거니까 유즈 스테이트랑 그 다음에 요번 예제에서 사용할 유즈 이펙트 정리할 거고요. 그림 하나를 임포트 해 놓을게요. sh 안에 img 안에 c.jpg라는 이미지 하나 넣어드렸는데 꼭 이거 아니어도 되니까요. 아무 그림이나 하나 준비하시면 됩니다. 저 이미지에 대한 밝기를 관리해 볼게요. 브라이트니스라는 선택값을 하나 준비하고요. 기본값 100으로 놨습니다. 그 다음에 브라우저 넓이를 의미하는 선택값을 하나 준비할게요. window.innerwidth 값을 기본값으로 잡았습니다. 자, 얘를 이제 일단은 요 선택값을 화면에 출력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my brightness는요, input type range의 기본값으로 걸어줄 거예요. 인풋 타입 레인지에 100, 0에서 200. 그 이미지의 밝기를 설정할 때 기본적으로 이제 기본값이 100이에요. 그리고 200 정도 가면 이미지가 되게 밝아서 거의 하얗게 보여요. 0으로 가면 어두워져 거의 까만색으로 보여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다가 이미지를 찍을 건데요. 스타일시트에 필터라는 속성에서 브라이트니스 값을 주면은 이미지의 밝기를 퍼센테이지로 조절할 수 있어요. 온체인지를 지금 문법에로 나니까 잠깐 빼놓을게요. 근데 이걸 엉뚱한 파일에다 넣었네요. 데이트 레인지가 아니라 마이 이펙트에다 넣어야 되는데. 자, 마이 이펙트입니다. 여기 제가 다른 파일에다 코딩해갖고 아까 이렇게 되돌려 놓고요. 자, 이렇게 이제 한 겁니다. 처음에 페이지가 열릴 때 이제 브라우저의 넓이를 1166이라고 이제 감지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미지 넣었어요. 요 슬라이드에는 지금 아무런 이벤트도 안 붙어 있어요. 브라우저 폭 줄이고 새로 고침하면은 넓이 900이라고 다시 측정하네요. 자, 요 예제의 목적은 유즈 이펙트라고 하는 기능이 어느 시점에 작동하는가를 모니터링 하자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케이스. 유즈 이펙트 안에 콜백 함수만 주는 겁니다. 얘는 화면에 처음 로드되거나 아니면은 상태값이나 프롭스 값 중 하나라도 바뀌면 동작해요. 일단 얘를 잠깐 빼고요. 이 인풋 타입 레인지에다가 온체인지 이벤트를 걸게요. 일반적인 상태값이에요. 자, set brightness한테 스스로의 값을 던졌습니다. set brightness는 누구냐? 아까 위에서 만들었던 이 상태값 갱신함수예요.
요거예요. 얘가 아까 기본값이 100이었어요. set brightness를 호출하면서 current value가 0에서 200 사이, 그럼 0에서 200 사이의 값이 세팅이 될 거잖아요. 그러면 상태값이 바뀌니까 얘는 여기에 자동 반영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만 해놓으면은 요 슬라이드를 바꿨을 때 이미지의 밝기가 바뀝니다. 자, 요거는 그냥 기본적인 상태값 처리예요. 앞에 요 데이트 레인지 예제랑 똑같은 예제예요. 상태값 갱신. 이렇게 해놨을 때 유즈 이펙트라는 애가 어떤 시점에 실행되는지를 모니터링 하는 거예요. 자, 유즈 이펙트에 콜백만 들어있고 아무런 파라미터가 추가적인 게 없습니다. 콘솔.로그에 출력했죠? 자, 그러면 이제 마이 이펙트로 딱 들어가면서 먼저 실행이 돼요. 여기 앞에 출력할 때 제가 %s 해갖고 날짜 객체를 이렇게 넣어놨어요. 자, 나갔다가 들어오면 실행되는 거죠. 들어오면. 근데 얘가 웃긴 게 이렇게 하니까 화면 들어올 때 그냥 쓰면 되겠네 라고 할 수도 있지만, 자, 이 슬라이드 옮길 겁니다. 상태값이 바뀌면 그때마다 계속 리얼타임으로 실행돼요. 엄청 많이 실행되는 거죠 지금. 슬라이드 몇 번 옮겼을 뿐인데 거의 한 300~400번 실행됐잖아요. 그래서 사실상 이 패턴은 사용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뭘 써야 되느냐? 두 번째 파라미터에다가 이렇게 상태값 하나를 거세요.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화면에 막 등장할 때 실행이 되고요. 요 변수 값이 바뀔 때마다 실행이 돼요. 자, 케이스 1하고 케이스 2가 같이 실행됐죠? 이제 요 슬라이드 바꾸면 케이스 1과 케이스 2가 같이 실행될 거예요. 그렇죠? 케이스 1, 케이스 2가 같이 나오죠. 왜냐면은 지금 케이스 2가 마이 브라이트니스를 모니터링하고 있는 상태라서 그렇고요. 얘는 그냥 주대 없이 시도 때도 없이 막 실행되는 거니까 그냥 실행이 되는 거고요. 자, 요거 두 개는 잠깐 주석으로 막아 놓을게요. 자, 다음 케이스 세 번째랑 네 번째인데요. 두 번째 파라미터 배열을 비워놓으면 얘는 그냥 화면에 등장할 때 딱 한 번만 실행돼요. 아까처럼 상태값이 바뀐다고 주대 없이 막 실행되진 않아요. 자, 새로 고침하겠습니다. 자, 다른 화면이에요. 데이트 레인지 2에서 마이 이펙트로 넘어가요. 딱 한 번 실행되죠? 상태값 바꿔요. 실행 안 되죠? 다른 화면으로 갔다가 돌아가요. 그쵸? 진입할 때 딱 한 번 실행되는 거예요. 얘가 쓰일 일도 제일 많겠죠. 근데 이 안에서 이렇게 리턴하는 함수를 하나 만드는 거죠.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느냐? 이 화면에서 빠져나갈 때 실행이 돼요. 일단 다른 화면으로 가서요. 진입합니다. 실행됐죠? 빠져나갈게요. 이제 다른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그 페이지 4가 실행이 되죠. 그러니까 화면에 들어갈 때랑 나갈 때에 대한 처리를 이런 패턴으로 구현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이 패턴을 언제 쓰느냐? 이벤트를 정의하는데 그 웹브라우저한테 직접 이벤트를 걸어야 될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우리 했었던 것 중에 리사이즈 이벤트 이런 것들이요. 윈도우.add 이벤트 리스너로 들어가는 경우요. 자, 이벤트를 처리하기 위해서 onMyResize라는 함수를 만들어서 여기서 현재 웹브라우저의 상태를 이 상태 변수한테 업데이트를 쳐줄게요. 얘를 이제 window.add event listener 해서 이렇게 걸어주자는 거죠. 자, 근데 지금 이렇게 처리하는 거의 단점이 뭐냐면은 리액트 쓰시면서 이제 계속 유념하셔야 되는 게요. 이게 상태 변수라고 하는 개념이 등장하기 시작하면은 이 변수 값이 갱신됐다는 걸 화면에 반영하기 위해서 거의 무한 루프 돌다시피 계속 여기를 갱신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서 제가 단순한 콘솔.로그를 한번 출력해 볼게요. 단순한 출력문입니다. 자, 이제 마이이펙트로 진입을 하면은 단순한 출력문이라는 로그가 한번 딱 나오잖아요. 그쵸? 이제 상태값을 요거를 한번 바꿔볼게요. 그러면 요만큼의 함수가 화면을 갱신하기 위해서 거의 무한 루프 돌다시피 실행을 해요. 근데 그 안에 지금 요게 있죠. 자,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잠깐 사이에 103번 출력했어요. 그러니까 이 안에다가 일반적인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넣으면은 거의 무한 루프급으로 반복 실행을 해요. 근데 이거를 유즈 이펙트 걸어서 딱 여기다 넣으면은 페이지 열릴 때 딱 한 번만 실행되고 실행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웹브라우저한테 이벤트를 걸고 싶어서 window.add event listener를 걸었는데 이거 자체가 이벤트는 한 번만 걸면 되는 건데 이거를 벌써 슬라이드 왔다 갔다 하는 동안 100번을 걸고 있다는 소리예요, 얘가. 그래서 웹브라우저에 이벤트를 거실 때는 이 안에서 거셔야 돼요. 페이지 열릴 때 딱 한 번만 이벤트를 걸어줘야 돼요. 왜 그래야 됩니까? 그냥 외우세요. 어쩔 수 없어요, 리액트는. 자, 다른 페이지로 가서 슬로우 침.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제 이벤트가 걸렸으니까 브라우저의 사이즈가 바뀌면 얘가 계속 실행이 될 거고요. 상태값이 바뀌니까 화면에 출력되는 이 값도 바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 이벤트 함수 하면서 제가 콘솔.로그로도 출력을 해놨거든요. 자, 이제 또 잘 보세요. 자, 다른 화면에서 가요. 들어갔죠. 그러면 창 사이즈 변경됨이라고 실행이 되잖아요. 그렇죠? HTML 태그한테 온클릭 이벤트 같은 거 걸 때는 지금 여기에 이제 체인지 이벤트 걸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아까 마이 스테이트에도 요 데이트 레인지에도 버튼에 클릭 이벤트를 걸었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다른 화면으로 넘어가면은 버튼 자체가 없어져 버리니까 아까 그 이벤트를 다시 발생시킬 방법이 없잖아요. 지금 이 화면에서.
그러니까 저건 상관이 없는데 지금 여기서는 웹브라우저의 화면이 바뀔 동안 지금 이벤트를 걸어놨죠. 그쵸? 일반 HTML이었다면은 링크 클릭해서 페이지를 넘어가면 기존의 HTML 코드는 다 없어지고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파일 자체가 바뀌어버리니까. 근데 리액트는 화면 이동한다고 해서 HTML이 바뀌진 않아요. 그러니까 아까 걸었던 이벤트가 계속 남아있어요. 지금 제가 다른 화면으로 넘어왔잖아요. 분명히 아까 여기서 웹브라우저 사이즈 이벤트 바꿨죠. 근데 HTML 파일 자체는 계속 머물러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브라우저 이벤트는 화면 바뀌어도 계속 발생해요. 이거 보세요. 계속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브라우저 차원에서 거는 이벤트는 여기서 걸면 딱 한 번 걸리긴 하는데 화면을 벗어나도 계속 작동을 해요. 왜냐면 HTML이 바뀐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화면 빠져나갈 때 이벤트를 없애줘야 돼요. 만약에 화면이 등장할 때 한 번만 동작하는 코드다 라고 하면은 요 조합만 쓰시면 돼요. 근데 윈도우 차원에서 뭔가 이벤트를 걸어야 된다 라고 하면은 요 조합까지 가셔야 돼요. 요거는 요 케이스만 하시면 돼요. 유즈 이펙트는 개념이 좀 어려워요. 그래서 여기서는 일단 이런 코드 패턴은 어떤 조건이 충족될 때 자동으로 실행되는구나 까지만 일단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템포를 좀 올리고 싶었는데 오늘 왠지 모르겠는데 설명이 좀 속도가 안 나네요. 일단 요거도 연습해 보시고요. 요거 예시 되게 중요해요. 왜냐면 이걸 기반으로 나머지 훅 기능들이 성립이 돼요. 네, 5시에 뵙죠.